자,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에 이어서 자, 어떤 수열이겠어? 같을 등차. 비율.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수열. 이런 거야. 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냐면 곱하기 3 이렇게 계속 같은 비율 곱하기 3으로 증가를 하거나 또는 뭐 곱하기 3분의 1 분수가 곱해질 수도 있겠죠. 3분의 2 또 곱하기 3분의 1하면 9분의 2 2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감소하는 비율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등비수열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일반항 A에는 이제 초항 A 이제 공비는 이제 보통 비율이 영어로 레이트잖아, 레이트. 그래서 R을 쓰거든요. 곱하기 R 하면은 AR 제곱 AR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이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AN을 어떻게 표현할 거니?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두 번째 항이면 AR, 세 번째 항이면 AR 제곱, 네 번째 항이면 AR 상승 하나가 적네. 그래서 일반항 AR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등차 수열에서는 뭐가 있었어?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조항이 있었죠. 이 등차 조항이 뭐였냐면 등차 수열에서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라면 이거 A, B, C라고 하면 이거의 두 배가 얘랑 얘랑 더한 것과 같다. 그렇잖아. 이거 두 배를 하면은 2A 플러스 2D인데 이걸 두 개를 더해도 2A 플러스 2D니까 이제 이게 등차 조항의 성질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끝을 더한 것이다 였잖아. 그러면은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울 때는 뭐가 있겠어? 등비 조항이 있겠죠. 그럼 등비 조항이 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이게 A, B, C 이게 A, 이게 B, C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몇 배? 이거의 제곱이 양 끝을 곱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의 성질이야. 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제곱하면 A제곱 R제곱일 거 아니야. 얘네들을 곱해도 A제곱 R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B는 루트 AC 하면 이게 우리가 수학 과정에서는 기하평균이라고 그러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anyway. 그러면은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조항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등비수열을 풀 때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급하게 이 부분만 개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썰렁하네요. 자, 봅시다.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항상 뭘 구했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일반항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곱하기 초항과 공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공비가 이제 너희들이 보시다시피 공비가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일반화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승이잖아 1승. 그러니까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n승 이래도 되지 않겠어? 이 일반항이 뭐야? 이 수열의 관계식이지.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으면 이게 16이 나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건 첫 번째 항이 뭐야? 9. 그러니까 첫 번째 항 A가 9가 되고 이제 공비가 이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했어? 보시다시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일반항이 뭘 뜻한다고? 내가 만약에 네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9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 관계식이 일반항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초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1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곱해져 나가고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반항을 표현하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인데 1은 뭐야? 1은 곱하나 마나 곱하나 마나 곱하나 마나니까 없애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 등비수열 쉽지?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 4 마이너스 12 36 마이너스 108 이렇게 가는 수의 나열 수열이 있단 말이야. 이 수의 나열은 어떤 규칙을 갖는가를 봤더니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을 발견했죠. 그럼 일반항을 세우는 거야. 일반항 A는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는 마이너스 972 이렇게 하면 되겠죠. 4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n-1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43이 되겠죠. 근데 너희들이 보시다시피 243은 5승이잖아 5승. 그래서 얘가 5승이 되니까 자 5승이 되려면 n은 6이잖아. 그러니까 6을 넣으면 이게 나오니까 얘는 제 6항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등비수열에서 나오는 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공비가 읽어볼까요? 공비가 마이너스 자 근데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일 때 첫 번째 항은 뭐하라? 여섯 번째 항이 뭐야? AR 5승이죠. 이게 마이너스 160이야. 여기서 A는 뭐? 첫 번째 항 R은 공비인데 그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5승이 마이너스 160 얘가 마이너스 30이 아니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A는 5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5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쉽잖아요. 이제 등비수열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기억하게 되거든요. 한번 봐봐.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수열 어떤 수열이 있는데 10번째 항이 6이고 15번째 항이 192인 등비수열이 있어. 그때 이제 9항부터 16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야. 아 이거 아직 등비수열 합은 안 구했는데 나는 이거 등비수열 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반항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AR 9승, 그죠? 10번째 항이니까 AR 9승. 얘가 1이다. 그럼 얘는 뭐야? AR 14승. 190이지. 그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가 있을 때 더하거나 빼가지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었잖아. 근데 이렇게 곱하기로 된 연립방정식은 양쪽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나누고 곱하는 방법에 의해서 연립방식을 풀게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왼쪽과 왼쪽을 나누고 오른쪽과 오른쪽을 나눠도 이 나눈 결과는 똑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게 아래 5승이 남고, 자, 이걸 약분을 하면은 6, 38, 120에서 30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R이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R에다가 2를 다시 넣으면 그거에 따른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몇 항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왼쪽은 왼쪽끼리 나누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나눠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사실을 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 이제 이런 문제도 뭐 이제 별거 아니죠. 자, 3차 함수랑 y는 k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일 때의 k값을 구하라. 아직 너희들 수트를 배우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3차 함수의 모양이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치고 이게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선생님 저는 이 모양을 모르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프의 개형이 아니라, 자, y는 k랑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는 그 x 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a-b, a 플러스 b라고 세우겠죠. 하지만 이것이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 수는 어떻게 둬야 될 거냐? a, ar, ar 제곱 이렇게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일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세운다면 등비수열일 때는 이렇게 세 수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세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세 점을 잡은 다음 이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사실은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죠. 그래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의 세 근이 ar 제곱이 되거든. 자,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어떻게 세워?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까먹었을까봐 적어줍니다.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a분의 c,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려면 이제 세근의 합,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고 2개씩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자, 이렇게 곱하면은 a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3승,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2개씩 곱한 건데 그 2개씩 곱한 거는 이제 a분의 c니까 여기 1분의 1에서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r을 발견한 다음 이제 k를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들이 보시다시피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제 뭘로 묶을 수 있어? 가만히 보세요. 지금 A제곱 R이 공통이지. 자, A제곱 R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붙여서 써놓으면 문제거든요. 자, 연립방정식을 할 때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뭘 사용한다 그랬어? 양쪽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나누는 방법. 왼쪽은 왼쪽끼리 나누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나누는 방법을 사용할 거라는 거야.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나눠지고 AR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AR은 역수 취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R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K를 구하는 게 문제였잖아. K. 너희들이 아시다시피 요 연립방정식에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 즉 얘랑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인데 그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K가 되거든? 그럼 AR의 3승이 K가 되는 거야. 근데 AR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K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수열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아까 등비수열을 이룰 때 AR 제곱에서 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는 등비중앙의 성질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은 양쪽에 이제 3을 곱하겠네. 여기 3이 곱해지고 여기는 이제 이걸 갖다 정리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풀면 이제 x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을 곱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과 등비수열이 짬뽕된 문제야. 자, 짬뽕된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풀려야지 가장 쉽냐면, 잘 보세요.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고 또 얘네들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때 선생님이 경험해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요,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먼저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얘를 뭐 B, 그럼 이거는 B-K, 얘는 B 플러스 K, 이렇게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꾸 푸는 게 문제가 제일 쉽게 풀리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하세요. 등비수열과 등차 수열이 짬뽕된 문제는 등차 수열에서의 요 숫자를 B, B-D, B 플러스 D, 뭐 B, B-K, B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법칙을 적용시켜주면 가장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풀라고? 얘랑 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에 뭐야? 제곱이
양쪽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4B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 64 이게 또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그럼 이 등비수열에서 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64B와 같다. 이렇게 또 식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연립해서 B랑 K를 구하면 A, B, C가 결정이 될 거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제 1번을 정리해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2BK 플러스 K제곱은 4B. 이거 정리하면은 B제곱 플러스 2BK 플러스 K제곱은 64B. 이거 그냥 빼주자. 가관법 이용해 줍시다. 빼면은 마이너스 4BK는 마이너스 60B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양수 ABC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양수 ABC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양수로 양쪽을 B로 나눌 수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K는 뭐가 돼요? K는 마이너스가 나누면 15 되겠죠? 이제 우리가 15를 구했으니 15를 여기다 아무데나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15 여기다 넣을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데? B제곱 30B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4B 플러스 225는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나 계산을 맞게 했니? 맞네. 자, 이 상태에서 곱해서 225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4 되는 조합이 뭐야? 25랑 중가? 마이너스 그럼 B는 25 또는 9면? 근데 이제 그 둘 중에서 뭐냐? 자, 잘 보세요. 자, 둘 중에서 만약에 B가 9면은요, 이게 9에서 이제 K, 이거 B-K니까 15를 빼야 되잖아. 그럼 9에서 15 빼면은 얘가 음수가 나오죠. 뭐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요. 그럼 A, B, C가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겠네. 따라서 B는 뭐야? 둘 중에서 25가 되는 거야. 그럼 25가 되면은 이제 K가 15니까 25에서 15 빼면 얘는 10, 얘가 15 더하면 얘는 40. 이렇게 되면 A, B, C가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봤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짬뽕된 문제는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B, B-D, B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잡고 먼저 문제를 풀어주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등비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영상을 반드시 그 뒤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칠게요.